7월 1주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로 분류되지 않거나 별다른 이슈 없이 올랐던 소수의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배출한 테마는 제약 바이오 테마와 밸류업 테마입니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기의 실리콘 커패시터가 주목받으면서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중 5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테마에서 배출되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테마의 경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삭센다는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삭센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삭센다의 복제약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아트리스와 테바, 노바티스 등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삭센다 복제약을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국내에서도 한미약품과 HK이노엔, 삼천당제약, 한독, 그리고 동아ST의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등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중국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과체중 성인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노보노디스크는 생산시설을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SK 계열사인 SK팜테코가 보유 중이던 미국 버지니아 공장을 노보노디스크가 매입한다고 전해졌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제약 바이오 테마의 상승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후 바톤은 HLB그룹주들이 이어받았는데요. HLB는 언론을 통해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 약국과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본심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HLB는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데이터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계획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HLB그룹주 중에서도 HLB파나지는 자회사인 바이오스퀘어가 호흡기 진단 제품 라인업을 모두 갖추며 1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계약이나 보조금, 대출 지원 등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밸류업 테마에서는 7개의 신고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역동적 로드맵을 통해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었어요.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저PBR 관련주로 묶이는 지주사 및 보험, 증권과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금융과 증권 지주사들이 신고가를 찍어준 모습이었네요. 한편 이번 주는 삼성그룹주 중에서 두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작년 6월보다 5.1%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CXL에서는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목요일에는 한 언론사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은 이러한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5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감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NH증권에서 AI 반도체 시장 확대의 수혜주로 주목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NH증권에서는 현재까진 인공지능의 수혜가 반도체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실리콘 커패시터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AI 반도체의 최대 이슈는 발열과 전력 소비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게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라고 설명했는데요. 실리콘 커패시터는 인터포저나 CPU 하단에 직접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H증권은
삼성전기가 2024년 말부터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한 실리콘 커패시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발열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추후 고객사 다변화도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었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나와주었는데요. 먼저 이번 주 상승률 2위, 6위, 7위, 9위, 10위 종목이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경우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관련하여 비만 치료제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펩트론은 약 효과의 지속시간을 늘리는 스마트데포라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펩타이드 성분의 약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주사하더라도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현재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용체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관련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질 이전 계약은 기술 이전 계약의 앞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가 나올 때마다 펩트론은 인벤티지렉과 함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HLB 그룹주들도 일제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많은 HLB 그룹주 중에서도 HLB 제약과 차회사 관련 재료가 있었던 HLB 파나진,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HLB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HLB 그룹의 재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타바이오는 저번 주에도 상승률 탑10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상승률 7위에 등극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 2주 동안 무려 90%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앞타바이오는 6월 초에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앞타바이오는 6월 초에 개최됐던 바이오 USA에서 총 25개의 제약사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중 기술 수출을 협의한 곳은 7개사라고 전해졌어요. 앞타바이오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앞타바이오가 시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2021년 이후로 3년 만이며 이는 올 하반기부터 있을 임상 결과 발표와 논의 중인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타바이오의 관계자는 바이오 USA 전후로 파이프라인의 구체적인 현황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초기 임상 단계라서 기업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젠 임상 이상에 진입했거나 진입 예정인 파이프라인이 늘어났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타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 APX115가 있는데요. 이 물질은 당뇨병 성신증 임상 2회 이상은 종료했으며 조영제휴 발급성 신손상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임상 결과는 오는 9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두 가지 적응증 모두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타바이오는 바이오 사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과 펫케어 제품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휴림네트웍스는 월요일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카이브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있던 종목인데요. 화요일 아침에는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팔란티아 투자조합 1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 소식도 전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휴림네트웍스는 해당 공시를 띄우기 전부터 이유 없는 급등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이틀 동안 26%가 오르고 난 뒤에야 급등 이유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외에도 휴림네트웍스는 재건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하이소닉은 2주 전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셀메이커와 손잡고 53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에너지 저장장치와 관련한 재료로는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한 가운데 차량 판매 실적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에 열렸던 실적 발표회에서 수년 동안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이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말했고 실제로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는 삼성 SDI가 미국 최대의 전력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6.3GW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SDI는 1조 원이라는 공급 규모에 대해
다수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공급 규모는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필수 설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많은 날에는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인데요. 우리가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배고플 때 다시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 열풍이 불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호황을 맞았어요.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90%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삼성 SDI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의 주력 제품에는 가격이 비싼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셀이 적용됐으며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게 특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한 부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삼성 SDI를 선택했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속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세 종목입니다. 먼저 메디콕스는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다가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오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답변일로부터 3일 뒤 실제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어요. 메디콕스는 10억 원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알렉스 사모조합을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579원의 신주 172만 주가 발행되며 납입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 메디콕스는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난 3월부터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에머리지도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시장 측의 조회 공시가 올라오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오는 8월 20일에 납입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JMB는 2005년에 설립되어 2023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들어가는 진공펌프 연동 장비와 초고진공 펌프에 들어가는 정밀가공 부품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JMB는 일주일 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만 집중하다 보니 HBM은 공급이 너무 과해지고 상대적으로 일반 D램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강세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내년 메모리 생산 능력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한동안 쓰지 않던 설비들까지 동원하여 메모리 생산 설비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JMB가 20년 가까이 삼성전자의 스테커 시스템을 공급해오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JMB는 24개의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 2,000가지 이상의 맞춤형 스테커 시스템을 공급해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테커 시스템이란 반도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과정을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부각되며 JMB가 이번 주 상승률 8위 종목에 등극해 주었네요. 여기까지 이번 주 강세 테마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